맨날 이거 같은 건데 계속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참 안 바꿔요. 저도 참 이쯤 되면 바꿔야 되는데. 오늘 관념, 지난 시간에 개념했고 오늘 관념. 이 관념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사람이고 이게 소입니다. 소. 관념에 대해서 일단 얘기 드리기 전에 이게 사람이고 이게 소예요. 이거 했었나요? 아니죠? 네. 관념, 이 사람이 소를 보거나 소가 사람한테 보이는 건데 보다라고 하는 앞에 이거 참 저거 뭐였나? 생각을 보다예요. 보다라고 하는 것이 한 세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것이 소가 눈에 보이네. 소가 나타나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소가 눈에 보이네. 그거를 보일견자라고 써요. 보일견자. 소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여행을 가면 견문록을 쓰는데 보고 듣고 한 거를 쓰는 거죠. 그게 견이에요. 보일견자. 요 견자는 수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피동이에요. 피동. 그러니까 소가 나타나면 눈에 보이는 거죠. 소가 보인다. 네, 이 견자를 씁니다. 근데 사람이 주체적으로 눈동자의 주변에 달려있는 그 근육을 움직여서 눈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이때 한자는 뭐라고 할까요? 네. 오늘 뭐 시각할 때 시자. 네, 시자를 써요. 그래서 요 보일견자 옆에 요게 보일시자거든요. 이렇게 보일시자. 요게. 근데 이게 재단이에요. 원래 재단. 그 사당. 그 집에 신을 모시기 위한 재단을 보통 이게 뭐냐면 신이 내려와서 내게 보여주니까 신이 내려와서 내게 보여주는 재단, 사당 뭐 이런 거. 우리는 이제 요새는 없죠. 요새는 우리는 없는데 동남아 가면은 필리핀 이런 거 보면 집에다가 사당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시자, 보일시자, 보일견자 두 개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시각이라고 얘기할 때 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주의력을 가지고 어텐션에서 무엇을 의도적으로 본다고 할 때 그 주시하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맨날 미국 영화 보면은 CIA가 내가 주시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 시자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동물이 이게 황새예요. 황새. 이게 황새예요. 그리고 이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그래서 황새는 소나무 위에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 갖고 살아요. 황새는 두루미 뭐 이런 것들은 갯벌이 뭐 이런데 갯벌이 한다 뭐죠? 그냥 밑에 바닥에 뭐 이렇게 살고 황새는 이렇게 소나무 위에 요새는 하도 소나무가 없어가지고 둥지 위에 있는 황새를 보기가 참 어려운데 둥지 위에 있는 황새를 참 보기가 어려운데 거의 못 보죠. 근데 소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소나무가 한 몇 미터 되는지 아세요? 소나무가 꽤 높은 나무예요. 워낙 그렇게 자라는 나무를 다 잘라버려갖고 우리가 요새는 낮은 소나무를 보는 거지 원래 소나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높은 소나무 위에 황새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밑에 이렇게 쫙 내다보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그래서 이 나무에 얘가 황새예요. 이거 황새예요. 이렇게 눈 부릅뜨고 있잖아요. 눈 부릅뜨고 이게 새추라고 그랬죠. 눈 부릅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황새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 이거 있자가 뭐죠? 권력할 때 권자. 권력에. 그래서 높은 소나무 위에서 내려다보고 밑에 내려다보고 있는 황새를 보면 엄청난 권세, 엄청난 힘의 파워. 요즘 우리 애가 미미 특공대에 빠져가지고 파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파워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권력이에요. 이게 권력. 높은 데서. 그래서 이 나무 목자를 빼고 볼견자를 붙인 거 황새가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게 볼관자예요. 볼관자. 그러니까 볼견자는 호랑이가 나한테 보이네 인 거고 볼시자는 내 눈동자를 굴려서 무언가를 보는 의도적으로 보는 거고 관자는 이 1인칭, 2인칭 이 차원을 넘어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세상을 다 내려다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거의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인 거죠. 신이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견세음 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나무 시세음 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나무 관세음 보살. 그래서 부처님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낮은 데서 보는 게 아니고 높은 데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높은 데서 밑에 내려다보는. 그래서 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것을 그거의 관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밑에 내려보면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올라가면 권력자들은 항상 위에 있어. 밑에 내다보기 때문에 항상 본사 사옥에서도 항상 제일 높은 쪽에, 높은 층, 높은 데에 계시죠. 높은 데. 여기 우리 차 타고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여기 양재 사옥 보이잖아요. 양재 현대차 사옥. 여기 높은 데에 계시는 거고, 여기도 20층짜리 높은 데에 계시는 거고, 여기 35층, LG 35층짜리, LG가 이게 35층짜리 건물인데, 여기는 30층에 계세요. 왜 30층에 계시는지 아세요? 새가 잘 보이는 곳이라. 아니요. 왜 35층이 아니고 30층에 계시냐 이거죠. 지하도. 아니. 얘가 잘 보면 30층부터 31층은 좁아요. 점점 좁아들어요. 이게 용적률 뭐 이런 거 하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좁아요. 그래서 한 층 전체를 쓰기에는 좁아가지고 제일 높은 것 중에 제일 넓은 30층을 쓰세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네모형으로 딱 만들었으면 35층에 계셔야 되는 거죠. 여기 여기 CJ 남산 사옥에는 16층짜리인데 14층에 계시는데, 왜 14층에 있냐면 맨 16층 가보셨어요? 회의실이에요. 회의실이에요. 꼭대기층을 우리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달의 민족이 유명하잖아요. 사옥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오한 형제들이 저 송파 사옥으로. 거기 가면 요즘 세대의 CEO나 요즘 세대의 회장님들은 높은 층을 안 하고 한 중간층을 쓰시고, 높은 층은 접견실이라든지 스카이라운지 로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거기 15층인가? 그 송파 사옥이 15층인가 하는데 맨 꼭대기가 접견실이에요. 접견 카페. 요새는 접견실이라는 게 딱 들어가면은 안내 데스크 딱 있는데 거기를 카페처럼 해놔가지고 요새는 대부분 다 새로 만드는 데는 접견 카페로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가 있나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2층이 접견실이죠. 접견 카페죠. 강남에 있는 테란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AG란다. 롯데 월드 타워. 정식 명칭이 롯데 월드 타워인가요? 롯데 월드 타워가 100층이 넘는데 회장실은 50층인가에 있어요. 왜냐면 그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작아져서. 그리고 50층하고 그 사이층이 중간층이 레지던스층이에요. 그 비싼 레지던스층이어서 그 레지던스를 그 위에는 오피스고, 위에는 오피스와 스카이라운지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 회장님은 원래 꼭대기 올라가셔야 되는데 꼭대기 올라 안 가시고 중간에 50층에 계시죠. 롯데월드 타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운전하실 때 보시면은 견이에요. 견. 1인 내가 운전을 할 때는 견입니다. 눈에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일단 평면 시각이죠. 수평 평면 시각이에요. 수평 평면 시각에 대충 이쪽 시야각이 한 180도가 안 되죠. 이쪽에 거의 한 160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60도. 거기에 지금 이 프레임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얘까지 정도밖에 하면은 한 140도 그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면에 140도 요것만 보고 운전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운전하는 거. 그래서 게임을 할 때 1인칭 게임이 제일 스릴 있고 힘들죠. 어렵죠. 이거 자동차 게임 해보셨어요? 자동차 게임 할 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좀 쉬운 버전이 얘 버전이에요. 버전. 뒤로 살짝 나와 있는 버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운전하는 내 차를 알수 때는 지금 부딪힌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내 차를 내가 보고 있을 때, 이게 이 시예요. 시. 내가 나를 보고 있을 때, 마치
그 유명한 우리나라 밴드가 생각이 안 나네. 이승철이 나온 밴드 이름 뭐였죠? 넥스트? 이승철? 부활. 부활요. 부활의 그 김태원 아저씨가 요새 유체 이탈을 경험한대요. 그 뭐죠? 그 라디오 스타에 나와가지고 요즘 본인이 유체 이탈, 몸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쓱 빠져나왔고 자기가 자기 몸을 본대요. 이게 유체 이탈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보는 거. 이게 자기가 자기 몸을 보는 거. 이게 자기가 자기 몸을 보는 거. 자기가 자기 몸을 보면은 대충 조금 더 운전하기가 쉬워요. 세상을 좀 더 볼 수 있죠. 바깥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더 하려면, 운전하기가 더 쉬우려면 이게 제일 쉽죠. 공중에서 내려보면 운전하기가 제일 쉽죠. 이게 내 차다 그러면 이렇게 슉슉 하면 돼.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 막히거나 그러면은 어디 뒤를 따라가면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운전해 보셨으니까. 고속도로에서 차 막힐 때. 차선이 여러 개 다 이렇게 막 막혀 있을 때 어느 차 뒤를 쫓아가기만 하면 그 차선이 제일 잘 뚫리는 차선인데 그거를 아는 차 뒤를 쫓아가면 돼요. 고속버스, 그 중에서도 관광버스. 관광버스가 왜 빈 차선, 그러니까 뭐 요거 같으면 이렇게 빈 차선에 잘 따라가느냐면 높이 있어서 그래요. 높이. 제 차가 티브런 터뷸런스예요. 티브런 터뷸런스 문 두 짝짜리 옛날 15년 전에 현대에서는 스포츠카예요. 이게 차체가 낮아요. 차체가 낮아서 요즘에 하도 타이어도 안 달았더니 거의 경운기 느낌이에요. 경운기. 차체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요. 몸으로. 스포츠카는 차체에서 올라오는 걸 그대로 받아요. 우리 고속으로 그래서 스포츠카는 다 낮잖아요. 그 눕다시피 해갖고 하는데 이렇게 낮게 만드는 이유는 고속으로 할 때 공기가 위에서 치여가지고 붕 뜨지 않게 바닥에 딱 붙어서 가게. 그래서 바닥 굴곡을 다 느낍니다. 몸으로. 우리 애들이 힘들어해요. 차를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차에서 바닥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바닥의 감각은 둔해지죠. 바닥의 감각은 둔해져요. 이렇게 둔해지는 대신에 시야각은 넓어지고 그래서 위에서 본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죠. 이게 관이라는 거죠. 관.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이 멀리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관.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게 뭐냐? 관념이라는 것이 견념이라고 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하지 않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세상의 전체를 보면서 하는 생각,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내가 보고 보이는 거 또는 내가 보는 거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넓고 높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관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관념을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관념을. 뭐냐면 제1관념, 제2관념, 제3관념이 있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장하진 않습니다. 책 쓸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뭐냐면 제1관념 뭐냐면 눈에 무언가가 보여요. 눈에 사람이라는 게 눈에 뭔가 보이면 뭔가 그쪽으로 내 눈동자를 돌리고 싶고 내 눈동자를 돌리면 거기에서 무언가 의미 같은 것이 큰 의미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교물생심이에요. 교물생심. 그죠?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보면 교물생심 같은 그죠.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1관념은 견에서 나와서 시로 와서 관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제1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1, 2, 3은 제가 정해놓은 거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념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이니까 생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아내 얘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그 홈쇼핑 보시는 분들 홈쇼핑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보이니까 홈쇼핑이 좋은 거다 하고 그런 관념을 가지시는 거죠. 그죠? 홈쇼핑이 싸잖아. 그런 고정관념 가지시는 거예요. 홈쇼핑 보시니까. 자, 이게 이 관념이고 두 번째 이 관념은 견이 아니고 본인이 주시해서 그냥 한 거예요.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 밑에면은 뭐 해외 나와가지고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이런데 어려운데 오지 뭐 이런데 갔더니 아 세상은 서로 참 돕고 살아야 한다. 그 유명한 그 오지 탐험경 하시는 그 여자분 한비아 선생님 같은 그런 관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념을 가지면 사람들한테 책으로 써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디 보입니까 그게 뭐. 아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되게 안 좋은 지역에 가거나 하면은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웬만큼 살아가지고는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3관념은 그냥 관이에요. 병과 씨가 없는 그냥 관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내가 가서 본 것도 아닌데 그죠? 보이지도 않고 내가 가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뿅 하고 관념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되면은 뭐 우리 부처님 같은 아니 무슨 숲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저 보리스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씩 했더니 그냥 퍽 깨달은 건데 그거 뭐 보겠어요. 물론 뭐 자연의 생태계는 보시겠지만 그 서산에 있는 국립생태원인가? 서산에 국립생태원에 그 최재천 생태원장님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관념이 생겨 뭐 이러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박물관의 그 박물관 간토테를 애를 보여줘야 애들이 자연에 대한 관념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뭐 박물관장님으로서 생태원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이거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어떤 데서는 애들이 바빠 죽겠는데 내 박물관 어디가 그냥 뭐 책 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 생태에 대해서 생각하면 관이 생기겠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1, 2, 3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스터디 하는데 모 스터디에 뭐 두 분이 계시긴 한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전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 게슈탈트 이론이 게슈탈트가 사람 이름 게슈탈트라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유사성의 원리가 있는데 색깔, 모양, 크기가 동일한 요소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으려고.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요거 보세요. 뭔가 묶을 수 있죠. 어떻게 묶을 수 있어요? 이래? 예. 잘 보면 요렇게 묶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비슷한 거, 이렇게 비슷한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돼요. 이렇게 5개 똑같고. 그죠? 이게 유사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화면에 눈에 시선이 가지 않는다고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요거 보다가 갑자기 요거 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요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구나. 요렇게 보다가 얘 띄워버리고 얘는 시계잖아요. 가방 보다가 바로 가방으로 하거나. 그죠?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보는 거죠.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보는 거. 또 우리 연속성의 원리라고 있어서 어떤 선이나 운동 방향을 인지하면 그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요렇게 한 선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의 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요렇게가 하나의 선이고 요렇게 하나의 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요렇게가 하나의 선이고 요렇게가 하나의 선이라고 볼 수 있고 요렇게가 하나의 선이고 요렇게가 또 하나의 선. 얘랑 얘 두 개는 비슷한 건데 어느 쪽을 보세요? 이쪽으로 생각하세요? 이쪽을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이에요? 예, 좌측이죠. 그러니까 얘는 일직선상이니까 지금 색깔로 구별되는 건데 색깔로 구별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얘 요렇게 하나의 선이고 요렇게 하나의 선이라고 얘는 운동선이나 운동 방향으로 인지하면 그거를 하나의 선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좀 특이하신 분들. 창의적인 분이 아니고 그냥 특이한 분들이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또 뭐 굉장히 좀 창의적이다라고도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그건 정상에서 그 표준 편차에서 바깥에 벗어나는 분들인 거지 창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죠? 여기 보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얘가 이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지. 물론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고 이렇게 보지 않는데 여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페북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해서 반뚝 잘라 여기 약간 하얀 선 주고 여기 선 이렇게 해갖고 얘는
얘 크기의 반 정도밖에 안 된 요거를 딱 주면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뭔가 더 있겠네? 이게 연속성의 법칙으로,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왼쪽 돌려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폐쇄성의 원리. 이거 뭘로 보이나요? 원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잘라놔도 원으로 보이잖아요. 극단적인 얘도 원으로 보이죠? 예. 그러니까 단일한 패턴으로 보일 때는 하나의 개체로, 이렇게 단일한, 이렇게 그 원호의 부분 원호로 보일 때는 얘들의 우리가 머릿속에서 얘를 이어버린다고 이렇게. 가상으로, 버추얼처럼 가상으로 이어버려서 원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요런 거 같은 경우, 요거 삼각형 보이나요? 예, 보이죠? 얘 뭐죠? 판다. 예, 판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알 수 있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면, 견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머릿속에 관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하거나 착시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정보 처리 모형에 이걸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자극이 있으면 이 감각 기억에 잠깐 저장이 돼요. 감각 기억에 잠깐 저장이 됐다가 사라지는 것도 있죠. 지금 방금 누가 쑥 지나갔는데 아무도 이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면 다시 사라지는 거죠. 근데 마침 뭔가 이렇게 주변에 실시 보는 주의가 있으면은 그거는 살아남는 거고, 무언가 그게 사람 형태다 그러면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업 기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업 기억에 들어가서 뭔가 이게 해서 부호로 만들고 정교화해갖고 이게 뭐지 해갖고 장기 기억에 넣기도 하고, 장기 기억에 있는 게 아주 빼가지고 여기서 작업해갖고 악수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망각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 여기서 잃어버리면 얘는 회복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 그 포렌식 아시죠? 포렌식. 그 검사들이 컴퓨터 다 지웠다 그랬는데도 가져가고 복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장기 기억에 들어온 거는 회복이 가능한 거고, 이거는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그냥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고 복구할 수 없는 거죠. 하드디스크, 메모리, 얘는 센서. 그래서 여기에서 메타인지가 이렇게 쭉 있어서 주의를 주고 지각을 주고 통제 조절한다는 정보 처리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견, 영, 관이 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정보 처리 모형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기초에서의 생각 느낌 모형. 기초에서의 생각 느낌 모형.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아까 그것까지는. 자, 정보는 자극에 의해서 받아요. 그래서 감각 기억했는데 이게 센서 메모리예요. 센서 메모리. 이상하게 센서 메모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거 제가 전에 옛날에 웹 쪽 할 때 센서 메모리가 뭐냐면 그 VGA 카드 아시죠? VGA 카드 혹시 아세요? 그 게임 같은 거 하려면 VGA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비디오 카드, 비디오 카드가 이렇게 엔비디아 비디오 카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스타크래프트 그걸 하려면 비디오 카드를 그 컴퓨터 저 보드판에 마더보드에다가 이렇게 끼우면 그래픽 성능이 엄청 좋아져요. 근데 이 그래픽 카드 안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원래 마더보드 컴퓨터 본체 열어보면 마더보드 안에 삼성에서 파는 16기가 메모리가 꽂혀져 있어요. 몇 개씩 이렇게 꽂혀져 있기도 하고, 싼 거 샀으면 한 개 꽂혀 있고 그러죠. 근데 이 메모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VGA 카드에 메모리가 있어요. 그게 센서 메모리라고 해요. 센서에 메모리가 이미 있다고요. 센서에. 얘는 없죠. 센서 메모리가 얘는 없죠. 여기 CCTV 있나요? CCTV? CCTV 없네. 여기 CCTV가 없구나. 여기 보통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CCTV 있잖아요. CCTV 안에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CCTV는 촬영만 하고 데이터를 네트워크 통해서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가 잠시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여기에 일정한 메모리가 있죠. 그리고 이 CCTV가 동작을 해야 될 때 얘 동작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 얘도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 센서 메모리. 그래서 어쨌든 주의나 지각을 쳐서 작업 기억으로 하는데, 이 작업 기억을 저는 메모리라고 보는 거죠. 작업 기억을 메모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 메모리. 우리 이거 여러분 폰은 몇 기가예요? 메모리? 64. 지금은 요 장기 기억으로 갈 때 저는 이거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장기 기억. 머릿속에서 장기 기억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한번 빵 하고 나면은 센서 메모리는 그거에 감지를 해요. 교통사고로 허리를 빵 부딪혔어요. 그래갖고 뭐 한 몇 달 입원했었어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차가 뒤에서 빵 하면은 오 갑자기 허리가 아프. 비가 오면은 다리 저리는 뭐 무릎 아픈 것처럼 하면 딴 것도 없는데 소리 들으면 그 부분이 아파. 그 센서 메모리가 이 감각기어 센서 메모리가 그러니까 걔를 인지한 개념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머리 뭐 하면은 갑자기 막 두려운 생각도 들고 하죠. 그래서 장기 기억에 그 장면, 내가 푹 맞았던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는 거죠. 생각이란 무엇이냐? 얘들은 정보의 흐름이 정보의 흐름, 데이터의 흐름이 데이터의 흐름. 얘들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보 처리 모형하고 우리가 사람의 뇌하고 뭐 할 때 과연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기억 이것이 생각이냐? 전 그렇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순수한 제 논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순수한 데이터일 뿐이다. 과연 데이터를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컵이죠. 자, 이게 컵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여러분 들어왔는데 이거 자체를 지금 컵이라고 제가 질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그냥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일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얘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인지하거나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무언가가 생각일 거다. 그게 저는 CPU라고 생각하는 거죠. CPU. 생각. 그러니까 얘들은 데이터의 그냥 흐름인 거고, 얘들의 관리하는 것이 thinking이라고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주의를 주고 여기에 지각을 주고 메모리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무슨 알고리즘들이 있어갖고 걔를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만큼 빅데이터 같으면 이만큼 가지고 무언가 처리하는 그게 있겠죠. 그리고 장기 기억은 관리를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얘가 thinking, 그래서 CPU1 그러다가 그러면 감정은 어딨냐? 감정은 어딨냐? 데이터가 넘어오면 감정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밑으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감정이라는 게 있다. 감정도 CPU가 있어서 CPU2다. 그래서 CPU1과 CPU2가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이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철수의 생각 느낌 모형. 누가 좀 제가 논문에 잘 안 써서 안 써봤어. 누가 좀 논문 썼을 때 제 이름 좀 넣어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머릿속에 동작하는 방법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잘 만들어낸 게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가장 잘 만들어낸 게 현재. 근데 그 인공지능의 방식이 우리가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죠. 컴퓨팅. 그래서 인공지능의 컴퓨팅을 아티피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본을 보면 센서 메모리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어놓고 여기다가 메모리로 옮기고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파일 같은 거 우리 하드디스크 있죠. 그런 거에다가 넣기도 하죠. 근데 얘는 순수한 데이터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순수한 데이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한 데이터의 흐름을 사실은 CPU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CPU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얘들을 배정시켜준다고요. 얘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뇌가 지금도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경세포 A가 있고 사람으로 해야 되나? 여기 선생님이 신경세포 A. 여기가 신경세포 선생님이 B예요. A와 B예요. 지금까지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당연히 신경세포 A에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경세포 B에다가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그죠? 신경세포에다가 이게 신경세포니까 저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장되는 이 신경세포가 생각을 한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이 신경세포가. 근데 그게 아니고 무언가가 다른 것이 있어서 이 신경세포들을 관리를 한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시냅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그 시냅스,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최근에 가소성, 신경가소성이라는 거에 보면 이 A라는 신경세포와 B라는 신경세포 자체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저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두 개 다 생각한다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둘 사이에, 세포 둘 사이에 연결이 돼서 전기적 작업, 그건 뭐죠? 이렇게 뇌파, EEG에서 뇌파 나오듯이 뇌파가 나오거나, 그죠? 근데 워낙에 이 양쪽에서 붙어 있어서 이 사이에서 나오는 건지 이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두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선이 있는데 그 연결선의 굵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 가소성이라는 게 내가 사람이 학습을 하면 뇌가 변한다. 그래서 뇌에 뭐 주름이 더 생긴다. 그 개념이 아니고 학습을 하면 원래 이를테면은 부장님 세포, 여기는 감정세포 뭐 있어서 부장님 싫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는 이 사이가 1픽셀짜리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었어요. 1픽셀짜리에, 그러니까 1픽셀이라는 게 우리 모뎀이라고, 이 통신망이 아주 조그마한 통신망이래 가지고 한 1kb밖에, 시간당 1kb밖에는 안 되는 통신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약해서 부장님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내가 새로 입사했는데 부장님은 뭐시 그렇게. 근데 이 둘 사이의 연결망이 계속 늘어나면 이 밴드위스 얘도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거의 광통신망이 돼갖고 부장님 싫어하는 생각을 한다. 부장님 하면 싫어. 이게 뇌 가소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신의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문명의 발전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통신의 발전이란 말이에요, 통신의. 그 옛날에는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모뎀으로 통신했었는데 학습을 하면 모뎀이 광통신이 되고 AT 통신이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신경세포들인 거고 얘네들은 시냅스라는 거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얘가 깊어지는 거죠, 생각이. 감정이 커지는. 그래서 얘가 견이라고 해요. 그냥 오는 게. 정보에서 감각적으로 오는 것은 보이는 거니까 그냥 견인 거고, 여기에서 생각이라든지 느낌 가지고 주의와 지각을 줘서 이게 하는 것을 시라고 보는 거고, 여기 작업기억에서 요 사이 어딘가는 잘 모르겠는데 요 전체를 통틀어서 얘를 관이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맞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CPU가 두 개가 있어 듀얼 CPU입니다. 좋은 컴퓨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어쨌든 듀얼 CPU라는 거. 우리도 지금 컴퓨터도 듀얼 CPU를 쓰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에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물감이 있어요. 물감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물감이 있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 물감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전적인 방법은 뭐냐면 인공지능 기계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로봇팔 있잖아요. 싱 가갖고 물감을 찍어서 찍. 걔들은 이렇게 쭉 긋지는 않죠. 엄밀하게 뭐 다트. 아바타, 옛날에 아바타 기억나시죠? 이게 도트 점으로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인장 빠르면 지금 우리 프린터가 되는 거잖아요. 레이저 프린터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방식이 있는 거고, 지금 방식은 뭐냐면 여기에 물감통이 잔뜩 있어요. 이만큼. 여기에 얼만큼 물감통이 있냐면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준비됐습니까? 여기 앞에 종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물감통에서 물감이 동시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도트로 라인을 쫙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있고, 그죠? 네. 한 번에 물감통에서 한 번에 16색 가서 들어가면서 조합하는 거죠. 들어가면서 256 컬러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한 번에 빵 하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자극견이라고 했을 때 견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쑥 들어갈 때 다투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극이 개별 하나로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의 방식은 이 자극이 다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입체로 그냥 훅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 두 개의 차이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풀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왜냐하면 인공지능에서는 이 훅 들어가는 걸 지금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그래서 사람도 똑같이, 왜냐하면 인공지능에서 사람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에서의 방법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있는 거죠. 얘가 들어가는 방법들이. 지금은 뭐 하나밖에 안 그려놨지만, 그래서 여러 개의 방법들이 있는,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이 여러 개라는 거죠, 여러 개. 그래서 아마 이거 모형을 만들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투로 탁탁탁 하다가 주의 들어가서, 지각 들어가서, 처리 들어가서 관리가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들어왔을 때 훅 들어가 본다는 거죠. 들어왔을 때 훅. 그게 아마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죽기 직전에 물에 빠져가지고 제가 옛날에 해운대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때 그때의 그 애들한테 살려줘 할 때의 그 해변의 그 그림, 그거는 훅 들어와가지고 계속 있어요. 그거는 그림 지금 그려보라면 그려요. 아주 짧은 순간인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이때 그 관념이었고, 고정관념, 불편하세요? 예.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거 한번 볼까요?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th. 보신 분 있나요, 혹시?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the 에리스라고 하죠, 이 사람. Have you been here 에리스라고. before?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I'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이 사람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저기 스태프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스태프들입니다. 스태프들.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you 우리가 한번 일어설 거야. 저도 정말 무서 아시는 듯이 일어서셨어요.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핵심은 이제부터예요. Conforming to the 여기까지가 아니고 without them 다음부터.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이 사람 스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모르는 Have a 사람.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자, 질문 보죠. 눌러봤어요?
궁금한 거예요. Everybody was doing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자, 첫 번째 팔로워예요. 첫 번째 팔로워. 퍼스트 팔로워.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여기도 스텝이 아니에요. 여기도 실험자예요. 자, 두 번째. 세컨드 팔로워예요. And slowly but surely, 서드 팔로워.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 네, 반응을 is 설명해 Jonah 주세요. Berg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s sort of internalized form of herd behavior is part of what we call social learning. Starting at a very early age, when we see members of our group perform a task, our brains literally reward us for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When I saw everybody stand up, I felt like I needed to join them. Otherwise, I'm like excluded. Once I decided to go with it, then I felt much more comfortable. 그러니까 여기를 과연 단편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순수하게 정보와 개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의 한계가 여기에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는 이 라인 전체가 바디잖아요. 사람의 바디고 이게 뇌잖아요. 이것이 단독으로 과연 작동하느냐 하는 거죠. 단독으로. 지금 뭐 사람들이 뭐 DNA라든지 RNA라든지가 뭔가를 하고 그래서 사회적 뇌, 사람의 뇌를 뇌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마치 이 컴퓨터 노트북을 이 노트북 하나로 볼 수가 없고 이 노트북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 하나다라고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책 보신 분? 네, 오늘 책 지능의 탄생이라는 이대희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참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직접도 아니고. 어쨌든 이번에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쁜 꼬마 성충 얘기가 있는데 원래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써서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저도 잘 모르고. 이 꼬마 성충이라는 게 이게 신경 세포가 뭐 3,000개인가 그래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빨리 자라고 이 자원동체에서 빨리 번식할 수 있어 갖고 유전적이라든지 뇌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뇌과학 중에서 실험 뇌과학 뭐 이런 쪽 하나씩 실험 뇌과학이 있나? 실험생리, 실험신경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요즘에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 실험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도 있어서 뭐 실험생리 뭐 실험의학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하시는 분들은 맨날 이걸 키워요. 예쁜 꼬마 선충을 누가 왜 했냐? 이게 엘레강스 우아하다. 이 엘레강스라는 뜻이 엘레건트 아이치 엘레강스. 예. 이 꼬마 선충이 요만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1mm 정도 되는 저거 벌레라고 해야 되나? 벌레 같은 건데 이거라고 쳐요. 얘가 꼬마 선충이에요. 얘가 꼬마 선충이에요. 얘가 꼬마 선충이에요. 얘가 머리가 있어요. 여기 머리가 있고 꼬리. 잘 보면 머리가 어디가 머리고 꼬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머리고 얘가 꼬리예요. 어쨌든 얘가 과학자들 참 할 일도 없어. 이거 막 현미경으로 보면서 막대기 가지고 얘 머리를 툭 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뒤로 가요. 지도 살아야 되니까 툭 치면 이렇게 뒤로 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또 쫓아가고 또 뒤로 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뒤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생존 반응이라고 생각한 거죠. 또 치면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치면은.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를 계속 머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론적으로 계속 뒤로 가다가 죽을 때까지 뒤로 가겠죠. 숟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영화는 아닌데 파일럿 같은 건데 한 15분짜리 영화가 있어요. 혹시 유튜브에서 숟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영화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지도 몰라요. 숟가락으로 사람을 죽여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 들여. 이 사람 도망가죠. 뭐 해외도 가고, 쫓아가요. 사막까지 쫓아가고 계속 해요. 이 마지막 결국 죽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그 파일럿으로 만들어갖고 보는 영화로는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근데 고마순충이 안 기술하는 거죠. 얘를 툭툭 치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툭 칠 때는 1m가 도망가고, 얘 툭 칠 때는 1m, 우리 방식으로 1m고요. 얘 방식으로는 몇 미리 안 되겠죠. 1m 도망가고, 1m 도망가는데, 계속 치다 보니까 얘가 90cm만 도망가고, 80cm, 70cm, 60cm, 50cm, 어느 순간 딱 쳤는데, 움직이지 않고 딱 째려본다는 거죠. 이게 학습이죠, 학습인 거죠, 학습. 그죠? 그래서 고마선충이 계속 머리를 두드려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살아남는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고마선충 머리를 한 1000마리, 우리가 운 좋게도 뭐, 되게 기술이 발전하고 해서 고마선충 뭐 1000마리는 좀 그런가 한 100만 마리라고 쳐요, 100만 마리. 한 100만 마리의 머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치고 오늘도 치고 내일도 치고 멈출 때까지 내일도 치고 모레도 치고 계속 쳐서 얘가 이거 뭐죠? 그 자손이 낳는 데가 한 48시간인가 그렇죠. 50시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자손이 나와도 또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치면 무슨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 한 10대 손 정도 돼가지고 10대 손 정도 돼갖고 얘가 10대 자손이라고 제가 맨 처음에 머리 맞았던 애의 시조의 10대 손이에요. 얘를 치면은 처음 태어나자마자 머리를 치면 뒤로 갈까요? 안 갈까요? 처음엔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뒤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바퀴벌레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바퀴벌레가 딱 나타나면 애가 딱 멈춰버리죠. 네. 또는 악 소리를 지르죠. 그거는 교육에 의해서 그랬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엄마가 바퀴벌레 보고 애. 그런데 바퀴벌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도 악 한다는 거죠. 호랑이 앞에 가지고 뭐 먹혀버린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요즘 시대에 아무도 호랑이한테 안 먹혀주는데 호랑이 갑자기 뿡 하면은 악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 학습을 해온 거, 머리 계속 얻어맞으면서 저는 뭐지 하고 학습을 했고, 그것을 DNA에 담아가지고 내 자손에게 넘겨줬고, 그걸 계속 넘겨줘가지고 맨 마지막에 자손은 머리 때려도 뭐야? 그게 뭐 우리 사춘기 애들처럼. 그게 뭐냐?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게 고정관념.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학습의 결과라고요. 학습의 결과. 그러니까 앞에 그림에서 얘가 계속 얘를 무한정 반복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래서 고정관념이 생기면 생각과 느낌이 없어지고, 생각과 느낌의 작용이 약해지고, 얘 데이터베이스 인풋과 아웃풋이 거의 자동화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아웃풋과 인풋이. 원래는 데이터 인풋이 들어올 때 CPU가 있어 관여를 해주는데, 제대로 데이터가 왔는지, 그죠? 해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거의 자동화돼갖고 웬만한 데이터는 그냥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쑥 들어갔다. 그게 언어예요. 대표적인 게. 언어는 그 fMRI로 사람들의 그 뇌를 찍었을 때 한국어를 쓰는 모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어로 얘기를 할 때와 영어로 얘기할 때가 달라요. 한국어는 번역하지 않아요. 그냥 훅 들어갔다 나가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뭐 써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체계는 그냥 쑥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자, 그러면 고정관념을 자꾸 깨라 그러는데, 뭐 깰 필요도 있죠.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고정관념을 깨라가 아니고 고정관념을 활용하는 법에 대한 거니까 오늘은. 자, 그래서 만약 얘가 생각이라든지 느낌을 거치지 않고 훅 들어갔다가 훅 빠져나가고 훅 들어갔다가 훅 빠져나가요. 그 반응이, 그죠? 여기 얘처럼 처음에 고마선충은 시조 고마선충 되게 희한하지만, 시조 고마 같은 데 딱 치면은 일단 도망가면서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치면 도망갈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대손 되는 고마성충 딱 치자마자 확 때려본다 이거죠. 그게 고양이와 개의 차이예요. 고양이 개. 저는 본성은 믿지 않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유전자의 역할은 믿어요. RNA와 DNA 역할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양이하고 개를 잘 보세요. 고양이하고 개. 고양이하고 개가 부뚜막에 똑같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딱 하면 고양이하고 개가 어떻게 움직이냐? 개는 악하면 먼저 뭐 이렇게 악하면 걔는 깜짝 놀라갖고 막 뛰어가서 한 50m 갑니다. 50m. 계속 가요. 고양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양이는 깍 하면 고양이는 붕 뜨면서 뭐야? 고양이야. 그게 왜 그러냐? 고양이는 원래부터 사냥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냥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협하는 동물이나 자기와 경쟁이 되는 동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붕 뛰면서 돌아본다고요. 딱 멈춰가고. 그래서 영악하다고 하는데 걔는 늑대랑 달리 가축화가 돼가서 그런 건지 뭐가 그런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걔는 뭐 잡아먹고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요. 내 생각이 없어 도망가요. 생각 없이. 어쨌든 쭉쭉쭉쭉 고양이처럼 쑥쑥쑥쑥 한다면 고정관념의 특징은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정관념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꼬마선충처럼 고정관념에 10대손 되는 꼬마선충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초고속이라는 거죠. 초고속. 그죠? 툭 치면 뭐야 이게 아니고 툭 치면 바로 탁 반응 나온다는 거죠. 바로 탁탁. 그 다음에 초연결이죠. 이 모든 센서들이 거의 순식간에 연결이 되는 거죠. 거의 순식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했는데 벌레 중에 벌레가 그런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바퀴벌레 같은 거라고 쳐요. 바퀴벌레가 꼬리에 이 더듬이가 있고 꼬리에도 요만하게 이렇게 나 있어요. 두 개가 나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끝에 이렇게 선모가 나 있어가지고 바람을 확인해요. 꼬리에서 바람을 측정해요. 그래서 얘를 잡으려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싹 가는 순간 손보다 바람이 더 빠르죠. 네, 그쵸. 그 공기의 흐름을 얘가 읽어요. 얘가 읽어서 여기에 정보를 어디로 하냐면은 내롱 사실 없죠. 거의 신경에 있는 이 운동 그 근육세포로 싹 가서 바로 싹 도망가요. 그래서 찾기 어려운 거예요. 찾기 어려워. 걔를 잡으려면 얼굴을 보고 쳐야 돼요. 얼굴을 보고. 뒤에서 치는 게 아니고 얼굴을 보고 쳐야 돼요. 얼굴을 보고. 하여튼 그래서 세포들 간의 초연결이죠. 초연결. 세포들 간에 싹. 그 다음에 초저지연. 어디 들렀다 오지 않아요. 들렀다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특징은 세 가지는 이 초고속, 초연결, 초지연이에요. 그죠? 그래서 쑥 들어가서 생각하고 느낌을 거치지 않고 쑥 들어가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보는 거죠. 야? 네, 5G의 특징, 지금 우리 4G예요, 4G예요, 지금 이제 내년에, 이거 아까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된대요, 내년에. 이게 초고속 대용량이에요, 5G의 특징이. 초고속 대용량. 지금 우리 4K 정도 되는데, 아직 8K, 지금 4K도 잘 못 쓰죠, 우리. 지금 동영상 하나 다운받는데, 몇 기가짜리 하나 받으려면 몇 분은 걸리죠. 근데 이제 금방 그래도 몇 초 안에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초연결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여기 기지국이 여기 하나 붙어 있으면은 이 기지국 하나에 한 10,000개 정도의 센서가 묶였는데, 센서라는 게 이거를 센서라고 치면 단말기 묶였는데 지금은 거의 몇십만 개가 묶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저지연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우리 모니터 이런 거 사실 때 MS, EMS, OMS, 10MS라고 써져 있어요. 모니터 사실 때 보시면 그게 모니터의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가 10MS면 보다 EMS가 더 비싸요. 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G의 특징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요렇게 돌아가지고 또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것보다 얘 안 거치고 훅 갔다 오는 게 더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트럼 통신망의 혁신인 거죠. 그래서 5G예요. 자, 이거는 저기 토스티 잭슨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HID 전문 분야 저거가 아니라서 이쪽은 너무 잘 좀 생소하긴 해요. 그래서 뭐 이 교육 HID와 관련된 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 요소가 있고 환경 요소가 있어서 기업이 미션 비전을 만들면 오른쪽 라인이 있고 왼쪽 라인이 있어요. 오른쪽 라인은 뭐냐면 문화의 라인이고 왼쪽은 사업의 비즈니스 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컬처와 비즈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리저트가 나와가지고 퍼포먼스 우리 회사에서 뭐 퍼포먼스 성과가 잘 나오려면 두 가지 축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시작은 미션 비전이라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이제 뭐 그 요새 뭐죠? 그 롯데가 이제 화학 업체로 바뀌려고 하잖아요. 롯데가 옛날에는 처음에 제가 업체였다가 유통해갖고 롯데백화점하고 뭐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롯데 그 화학 업체로 바뀌려고 화학이 지금 아마 거의 60%가 넘었을 거예요. 화학 매출이. 그래서 화학회사라고 해야 돼. 이제 유통을 해서 롯데백화점에서가 아니고 화학회사예요. 삼성은 화학을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원래 한국화약이잖아요. 한국화약. 그래서 거기가 원래 우리나라 화학의 대표적인 업체였는데 롯데 좀 밀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쨌든 미션 비전이 환경에 따라서 미션 비전이 바뀌면 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핵심 가치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문화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랙티스가 있는 거고 여기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행동 준칙 뭐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윤리 규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따라서 이러는 거고 이쪽으로는 그 비즈니스의 목적 이게 있는 거고 회사 시스템의 프로세스 요 프로세스 라인이에요. 여기는 그죠? 프로세스 라인이 있고 여기는 태스크 업무들이 있죠. 자기 직무들. 그러니까 회사의 미션 비전에 따라서 목적을 가져가지고 그 프로세스대로 일을 잘하면 성과가 나는 거고 그거 할 때 똑같이 회사의 어떤 핵심 가치를 잘 이해해가지고 그거의 행동 비용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성과가 난다.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죠?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다 교육 담당자고 인사 HR 담당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훅 들어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성원들의 문화적 정면이니까 컬처럴 온라인이에요. 컬처럴 온라인먼트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 방향으로 모든 직원들이 훅 가기를 원하지 중간에 여기에서 난 딴 길로 가볼까 세고 있고 여기 앞에 훅 가려고 하는 사람 발 걸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훅 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행동의 준칙이고 프로세스는 있고 핵심 가치니까 이 핵심 가치대로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돈이 우선이야 자본 우선 하면은 무조건 뭐 사람을 죽이든 어쨌든 뭐 용병짓을 해서라도 자본이 우선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윤리 규정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야 그러면 뭐 국가주의 전체주의가 되는 거고 아니야 우리는 세계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를 원해 그러면 테슬라처럼 화성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데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얘가 훅 가기를 원하겠죠. 훅 가기를. 그게 비즈니스 뷰가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이거는 잠깐 좀 다른 얘기고 그게 비즈니스의 가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얘를 하기로 했어. 얘를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얘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닌데 얘도 필요하죠. 뭐 직원들이 생각도 해야 되고 감정도 있는 직원들이니까. 근데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얘를 최소화시키고 훅 갔다 오면 되는 거죠. 훅. 그걸 하는 게 뭐라고요? 고정관념이라고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획하거나 뭔가를 할 때 보고를 할 때 3C라든지 스왑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야 딴 거 뭐 분리하느라고 하지 마 그냥 이거 분석하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야 네가 뭐 연구해가지고 뭐 새로운 프레임워크 만들지 마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얘를 그냥 써 그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에서는. 그죠?
물론 나는 저 5포스 싫어, 나는 6포스 하려고 해가지고 자기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죠. 저처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얘가 안 되는 거죠. 초고속이 안 되는 거죠. 느리잖아요. 아, 여기서 야 빨리 해, 빨리 저 마이크로포트에 5포스를 해갖고 분석해서 보고해 하면 되는데, 그럼 금방 오늘이면 끝나고 저녁이면 퇴근할 일을 나름 한번 제가 마이크로포트를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해가지고 6포시스를 만들어가서 해볼게요. 그러면 늦잖아요.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볼 때도 똑같다 이거죠. 국가에서도 볼 때도 뭐 덮어놓고 났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얘가 뭐라고요? 고정관념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고정관념을.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만들기 위해서 표, 속담,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야, 딴 생각하지 마. 이거 감정 이런 거 집어쳐. 자, 우리가 딱 정해줄 테니까 고정관념을 딱 정해줄 테니까 그것만 쑥 해. 낳지마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표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이런 속담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죠. 그죠? 뭐 회사도 똑같다 이거예요. 회사도 이거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이거 만들어내는 이유가 고정관념을 깨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직원들에게 고정관념을 씌우는 거죠. 고정관념을 직원들이. 그죠? 일을 할 때 초고속으로 하고 초연결하고 초저지연성을 위해서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 이거 뭐라고요? 이것도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고요. 자기들은 고정관념이 뭐라고요? 퇴근할 때 인사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휴가할 때는 살고 없다는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왜 만든다고요? 왜? 비즈니스 속도 빨리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속도를. 전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전부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니 차라리 회사 내에서 이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9시 출근, 6시 퇴근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거 안 해놓고 무슨 탄력 근무제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10시, 어떤 사람은 11시, 어떤 사람은 5시 오면 이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안 돼, 속도가. 다 같이 모여갖고 반짝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탄력 근무제고 뭐고 간에 다 없는 게 뭐냐면 TF죠, TF. TF는 그딴 거 없어요. TF-실이 있죠, TF-실. TF-실 앞에 무슨 TF-실 해갖다 붙여놓고 다 모여갖고 가잖아요. 모여갖고 동시에 훅 가잖아요. 왜냐하면 TF는 딱 라이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우한 형제들 이거 사옥에 있는 거예요. 우한 형제들 그 복도에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창문에다가 이런 걸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텍스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인데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었더니 뭐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뭐 200m 수영하면은 이게 원래 200m짜리 거리를 수영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뭐 100m짜리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치면 200m면 갔다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다 돌아올 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돌아왔어요? 손밥 짚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실 가다가 찍고 뭐 이렇게 했나? 이렇게 먼저 돌고 발로 밀고 이렇게 했나? 맞네? 제가 수영 안 했어요?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 했던 사람이래요. 이거는 또 8층에 나오면 또 육상 단거리. 이건 뭐냐면 이런 거 잔뜩 해놨어요. 벽에다가 창문에다가. 이거 보세요. 이거 문이잖아요. 문. 이건 창문이고 이거 계단 내려가는 데 있는 창문이고 요거는 8층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에다가 이거 육상 단거리는 뭐냐면 옛날에 사람들은 이러고 들을 때 이렇게 자 준비 띵 하면 이렇게 달렸대요. 근데 이 토마스 버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요러고 달렸대. 요러고. 또 한 번 더 12층에 높이뛰기가 있어. 높이뛰기. 별명뛰기를 옛날에는 뭐 이렇게 높이뛰기를 하면은 요렇게 넘었나? 이렇게 넘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딕퍼스버리인가?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죠. 예. 그렇게. 이 창문에도 부족해갖고 여기다가도 뭐 이상한 자세를 다 써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 형제들 사옥은 뭐냐면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공간에 이 벽, 창문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좀 뭐라 한다고요?
창의적으로 좀 되라, 생각을 좀 달리 하라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당신들은 창의적인 사람이야. 다르게 생각해, 다르게 생각해, 다르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 회사는 다르게 생각하는 회사야, 다르게 생각하는 회사야. 이 고정관념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끝입니다.